안녕하세요.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제 배울 세 가지의 챕터는 첫 번째 Extended Dominant라는 것과 그리고 Triton Substitution의 개념을 이용한 그리고 Extended Dominant를 이용한 Reharmonization 그리고 Turn Around 이 세 가지 챕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Extended Dominant는 Secondary Dominant랑 비교가 되는데요. Secondary Dominant는 논다이아토닉의 도미넌트 코드가 해당 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로 해결을 할 때 우리가 Secondary Dominant라고 부르죠. 지금 여기 예제 보시면 저 첫 네 마디에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어디가 지금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될까요? 바로 A7이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됩니다. 지금 일단은 키 오브 C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C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거는 1도, 그 다음에 3도 마이너스 7.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체킹을 할게요. 네. 1도, 그리고 3도 마이너스 7, 그리고 이 A7이 6도 7이 됩니다. 일단 D 마이너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6도 7이라는 것이 원래 다이아토닉이 되려면 마이너스 7인데 6도 7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논 다이아토닉 도미넌트 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도미넌트 모션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도미넌트 모션은 도미넌트 코드가 5도 아래로 이렇게 해결이 됐을 때 도미넌트 모션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혹은 반음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점선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다리 에로우라고 부르죠. 점선, 화살표. 그리고 이렇게 실선으로 화살표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솔리드 에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논 다이아토닉의 다이아토닉 코드가 해당 키, 지금 C키의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니잖아요. 예, 그 도미넌트가 5도 아래로 해결했을 때, 근데 그 해결 코드가 어때요? D 마이너, C키의 다이아토닉 코드죠. 이런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세컨더리 도미넌트, 그 다음에 여기다 도수로 얘기하면 5, 7 of 2 마이너. 네, 5, 7 이 표시를 우리가 of라고 얘기해요. 5, 7 of 2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컨더리 도미넌트인데 오늘 얘기할 부분은 바로 extended 도미넌트라는 부분입니다. 익스텐드 도미넌트 역시 마찬가지로 도미넌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도미넌트가 어디로 해결하느냐? 아까 세컨더리 도미넌트처럼 다이아토닉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미넌트, 논 다이아토닉 도미넌트 코드가 5도 아래 혹은 의 코드를 해결하긴 하는데 그 해결 코드가 다이아토닉이 아닌 논 다이아토닉 코드로 해결할 때 우리가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런 애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색깔을 핑크로 해서 조금 진하게 해서 가볼게요. 자,
우선 첫 마디는 지났고요. 이 D 플랫 7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C키에서 나올 수 없는 코드죠. 자, 해결이 반음으로 갔어요. 우리가 반음으로 해결할 때는 반음 아래에 해결 코드로 갈 때는 자, 이렇게 점선, 다릿 에로우를 붙여줍니다. 자, 해결 코드가 C 마이너예요. 1도 마이너 7. 어때요? C 메이저 키의 논다이아토닉 코드가 되는 거죠. C 메이저 코드의 1도는 우리는 C 메이저 키의 1도는 1도 메이저 7이죠. 1도 마이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라고 부르고 이렇게 약자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F7 봅니다. 이제 도미넌트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도미넌트 논다이아토닉 코드예요. 해결 5도 아래로 해결해서 이렇게 솔리드 에로우를 붙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해결 코드가 논다이아토닉 코드 있죠? 그래서 논다이아토닉 코드. 왜요? 이게 플랫 7도 메이저 7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C 메이저 키의 다이아토닉이 되려면 7도 마이너스 7 플랫 5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플랫 7도 메이저이기 때문에 논다이아토닉 코드. 역시 기능을 붙여준다면 extended dominant라고 부른다. 자, 뒤에 보실까요? A 마이너, D 마이너. 일단 D 마이너가 어디로 해결해요? 자,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G 코드로 해결을 합니다. 보겠어요. G 메이저 코드로 해결했죠? 자, 여기 올려서 진행해 볼게요. D 코드. 자, D7 코드가 D7 코드가 어디로 해결한다? 5도 아래로 해결이 되었는데 그것이 역시 논다이아토닉 코드이더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Extended Dominant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도 Extended Dominant가 있나요? 네, B7 도미넌트 집중을 해보세요. 자, 5도 아래로 해결은 됐는데 만약에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되려면 E 마이너로 떨어지면 세컨더리 도죠. 왜냐? 이것이 다이아토닉 코드 C 메이저 키, 지금 C 메이저 키로 된 곡을 하고 있는데 C 메이저 키의 다이아토닉 코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지금 E 메이저잖아요. E 메이저는 논 다이아토닉 C 메이저 키에서 나올 수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extended dominant라고 부르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볼게요. 역시 논 다이아토닉 코드가 논다이아토닉으로 해결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역시 extended dominant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솔리드 에로를 붙일 수 있는 범주를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 G7이 있어요. C로 떨어져 5도 아래로 떨어져 혹은 위로 perfect fourth 완전 4도 위로 올라가거나 perfect fifth 완전 5도 아래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렇게 솔리드 에로를 붙여줄 수 있는데 에로를 붙여줄 수 있는 범주는 C로 떨어져도 붙여줄 수 있죠. C 메이저로 떨어져도 당연히 붙여줄 수 있죠. C 마이너도 되고 C 마이너 7도 되고 C 마이너 메이저 7도 되죠. 자, 또 C7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범주가 다양합니다. C 마이너 7 플랫 5는 어떤 재즈 화성법에서는 되지 않는다, 교재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재즈 화성법에서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클래식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넓게 C-7 플랫 5도 된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이 되는 범주는 무엇이느냐? 자, C 메이저, C 마이너 다 토닉 아니면 토닉 마이너의 기능을 갖는다. 그럼 C7도 토닉이냐, 도미넌트 아니냐?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C7을 토닉으로 볼 수가 있는 경우는 이제 블루스 같은 경우는 C7이 1도 7이 된다면 우리가 이거를 토닉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범주가 도미넌트가 솔리드 에러를 갖는 범주가 이러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그러기 전에 한번 이걸 한번 들어보실까요? 피아노로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자, C키입니다. C 메이저, E 마이너, A7, 그 다음에 D 마이너로 해결해서 이건 세컨더리, D 플랫 7. 여기까지는 이제 G7의 트라이톤 서브가 들어왔죠. 그런데 그게 이 C 메이저로 해결되면 모를까 C 마이너로 해결했기 때문에 거기는 익스텐드 도미넌트로 보고요. F7, B 플랫 메이저, B 플랫 마이너 메이저. 그 다음에 A 마이너, D7, G 메이저. 그냥 G7으로 했다면 이랬으면 그냥 세컨더리 D7이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되겠죠. F# 마이너, B7, E 메이저. 좀 느낌이 특이하죠. F# 마이너, B7 이렇게 E 마이너로 와야 원래의 다이아토닉 코드가 되는 것인데 F# 마이너, B7에다 익스텐드 도미넌트라는 펑션을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F 마이너, B 플랫 7, E 플랫 메이저, 플랫 3도 메이저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B 플랫 7을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전체 한번 들어볼게요. 순간순간 엄청나게 많은 전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곡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실게요. 이제 자, 위의 진행의 경우는 넓은 의미로는 전조가 순간순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혹은 익스텐드 도미넌트가 사용되었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 순간순간 뭐 예를 들면 클래식에서는 순간순간 전조를 다 표기해서 했다고 진행을 이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익스텐드 도미넌트로 해서 전체적인 터널을 C로 두고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 자, 리듬 체인지라는 진행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블루스라는 것도 진행의 일종으로 이름표를 붙여준 건데 진행의 이름인데 리듬 체인지도 이제 진행의 한 재즈 형식의 하나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리듬 체인지라는 형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곡들의 B파트, B 섹션은 대부분 우리가 도미넌트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익스텐드 도미넌트가 사용됐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듬 체인지가 뭐냐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리듬 체인지 리듬이 바뀌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리듬 체인지는 리듬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리듬 체인지는 이제 그 조지 거신이라는 작곡자 썸머타임 그리고 랩서디 인 블루라는 아주 유명한 곡들을 작곡한 조지 거신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이가 리듬이라는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 곡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A 파트에 우리가 1, 6, 2, 5 1, 6, 2, 5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B 섹션에는 extended dominant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먼저 썼어야 되는데 32마디에 8마디 곱하기 4, 84 32마디에 곡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B 섹션은 익스텐드 더미넌트, A 파트는 기본적으로 1625의 형태를 그리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재즈 작곡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자, 32마디가 가진 장점은 서로 트레이드라는 것은 이제 서로 교환한다라는 건데, 악기가 피아노를 솔로 했다면 드럼 주고, 드럼이랑 뭐 베이스랑 같이 솔로를 준다던가, 이렇게 하기 참 수월한 형태가 바로 32마디의 형태예요. 자, 왜냐하면 똑똑똑똑 부러지니까. 84, 30이 부러졌으면 4, 4마디로도 부러질 수 있고 2마디 단위로도 부러질 수 있고 이렇게 부러질 수 있는 짝수 형태의 아주 그 편안한 그렇게 이제 즉흥으로 연주하기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2마디이고 그리고 A 파트 A, A, B, A로 이루어져 있다. 또 중요한 것 A, A, B, A라는 형태 8 곱하기 8 곱하기 4, 32마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A 파트들은 세 개의 A 파트들은 주로 1625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 진행이 같고 그다음에 B 파트에 지금 공부할 익스텐드 도미넌트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형태들이 재즈의 전형적인 좀 모습을 좀 취하는 스탠다드 재즈의 모습을 취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작곡하고 연주하는 게 유행이 되면서 그럼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가진 곡들을 우리가 I Got Rhythm 처음에 이 모토가 되었던 이 곡의 제목을 따서 이 리듬이랑 전혀 관련 없고 제목에서 따서 리듬하고 체인지는 무슨 뜻이냐? 진행이라는 뜻이에요. 리듬 체인지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블루스 진행, 발라드 이렇게 형식이나 그루브나 아니면 스타일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듯이 이러한 세팅이 되어진 이러한 형태를 가진 곡을 우리 리듬 체인지 진행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제 B 파트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D7, G7, C7, F7 이렇게 D 파트, G7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죠? 원래 리듬 체인지의 A 파트 진행부터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A 파트는 1, 6, 5, 1, 6, 5 뭐 이런 식으로 앞에 가요. 뒤에 있는 진행은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나중에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B 플랫 키로 연주가 됐어요. 주로 이제 리듬 체인지 하면 처음에 B 플랫 키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이제 왜 그러한가? 테너 색소폰이 B 플랫 키잖아요. 알토 색소폰은 E 플랫 키죠. 이제 색소폰 계열은 B 플랫, E 플랫, 트럼펫도 B 플랫. 그렇기 때문에 혼 파트로 주로 해서 연주되는 게 리듬 체인지가 초기에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B 플랫 리듬 체인지는 C 키였단 말이죠.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키. 그래서 B 플랫 키를 먼저 이제 많이 연주도 하고 콱스팔 때 그렇게 먼저 시작하기도 하는 것이죠. 피아노한테는 조금 까다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B 플랫 키로 처음에 많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 파트는 8마디인데요. 어떻게 생겼냐? 뒤에 적어지진 않았지만 1, B 플랫 우리 여기 이런 거 진행 아시죠? 진행 1625 굉장히 노멀하면서도 베이직하면서도 하지만 핵심적인 진행을 담고 있죠. 저희가 이따가 턴 어라운드라는 파트를 얘기할 때도 이 1625를
베이스로 깔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재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도미넌트가 2, 5로 나눠지고 또 그 2를 향한 6가 생기는 이런 1, 6, 2, 5 형태가 모토가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듬 체인지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자, 여기까지가 어때요? 네 마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왜 끝? F 마이너, B 플랫 7, E 플랫, D, A 플랫, D 마이너, G7, C, F. 자,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이제 리듬 체인지 A 파트. 이것도 굉장히 진행이 슬리퍼리, 미끄러지기 쉬워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얼마든지 리하모니제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딱 세틀이 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변형이 많이 되는 진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학습하기로 하시고요. 자, 그래서 A 파트, 그 다음 B 파트. 자, B 파트 가볼게요. B 파트 진행 처음에 자, B 플랫으로 오기 위해서 봅시다. B 플랫으로 자, B 플랫으로 떨어지려면요. 어때요? F가 이렇게 해서 해결점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 단계에 F가 올 수 있죠. 그러면 이것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거꾸로 C가 올 수 있겠죠. 자, B 플랫으로 해결하는 5도. 그러니까 이게 5도면 얘가 1이라고 보는 거죠. 오면. 그럼 얘가 오면 얘가 1로 본다면 F키의 5도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자, 그래서 C7은 어때요? C로 떨어지는 5도. D7은 C, G키. G가 1로 보고 5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바로 D7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익스텐디드 도미넌트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기를 하냐? 5, 7 of 5. 그죠? 5, 7 of 5. 5, 7 of 5. 5, 7 of 5가 아니라 얘는 그냥 5죠. 왜냐면 B 플랫이 1도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온 5. 얘도 5니까 5. 자, 도미넌트 모션은 계속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연속 부석 화음 형태가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명한 리듬 체인지 진행에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B 파트, A 파트부터 칠게요. 다시 A. 그 다음에 D7. G7. C7. 다시 A로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8 곱하기 4 AA, BA 32번이 완성. 이게 바로 보다 리듬 체인지다라는 거죠. 자, 뒤에 밑에 뭐가 있는지 볼까? 끝났네요. 자, 다음 여기서 이제 강의 스탑하고요. 다음은 이제 트라이톤 서브스티튜션 개념과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연결하죠, 뭐.
개념과 그 익스텐드 도미넌트를 이용해서 리하모나이제이션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익스텐드 여기 있네요. 저장하지 않아야겠죠? 너무 낙서가 많이 됐죠? 오케이. 자, 이겁니다. 리하모나이제이션, 트라이톤 서브, 익스텐디드 도미넌트. 자, 트라이톤 서브의 개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그냥 단순히 트라이톤 서브 개념을 사용한다. 이게 뭐냐면 서브 도미넌트.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C키로 봤을 때는 D 플랫 7 같은 개념 있죠. 원래 G7은 프라이머리 도미넌트예요. 프라이머리 도미넌트 원래 갖고 있는 다이아토닉인데 그거를 대체했던 것은 트라이톤 서브의 개념을 이용해서 D 플랫이 왔잖아요. 그걸 우리가 서브 스티튜트라는 거의 약자 SUB를 쓰고 .D 이렇게 써서 D 플랫 7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서브 세컨더리 다미넌트 이런 것도 트라이톤 서브의 개념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얘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개념과 익스텐디드 다미넌트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선이 뭔가?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자, 오리지널 예제가 있죠? 지금 이게 지금 미로가 됐네. 다시 끄고 제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파일 오픈.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실게요. 다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크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넣으면 제가 첫 줄을 도와드릴 거예요. 첫 줄을 도와드리고 나머지 줄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해오셔서 한번 이 개념들을 직접 활용해 보시면서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키부터 체크하시죠. 무슨 키인가요? 네. 네요. F키예요. 일단 플랫 하나 붙었고 시작도 F로 했고 지금 C7으로 끝나기는 했어도 끝난 게 아니고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계속 흘러서 음악이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계속. 근데 아니면 뭐 도돌이로 생각을 하시거나 펜이 많이 좀 진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한번 노래 들어볼게요. 자, 이게 바로 예제인데요. F7 한번 분석 조금만 해볼까요? 1도 메이저 7 팟솔 라시 도레 6도 7 논다이아토닉이네요. 자, 그리고